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네요. 원일의 여시야문 벌써 1월의 중순인데요. 이도공과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아티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음악가로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악계에서는. 현대 안무가로 아주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사실은 엄청난 방구석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는 다 본인이 작곡한 음악을 사용하고 있고요. 김재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가 김재덕이고 오늘은 음악가 김재덕입니다. 네. 춤추는 음악가로도 알려지시고 본인이 이러저러한 어떤 관념적인 표현들을 싫어해서 한때는 표현자 네네네. 이런 말도 썼었죠. 예예. 현대무용단 모던 테이블을 이끌고 있고요. 네네. 네. 뭐 수상 경력도 되게 많네요. 특히나 인상적인 건 싱가포르 더 댄스 컴퍼니라는 곳에서 해외 상임 안무가로 네. 거의 10년째 지금. 네네네. 매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4월에 가게 돼요. 5월에. 네. 가요? 네네. 다시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자가 격리 시간을 다 계산한 상태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어요. 작년에 가서 안무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짜고 있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취소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옮겨졌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여시야문 이도공간 코너는 예. 아티스트가 상당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진짜 이제 음악가로서 모신 거거든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상당히 감동적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존경하는 원일 선생님의 또 이 프로에 또 오게 돼서 네. 너무나 좋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 현대 무용수로서 그리고 현대 안무가로서는 워낙 잘 알려졌어요. 흔히 속된 말로 그 바닥에서는 뭐 가장 핫한 그런 안무가인데 제가 이제 또 함께 동거하시는 네네. 그 유명한 또 안무가인 보라 씨, 네네. 보라 댄스 컴퍼니의 안무 감독님이신데 그분의 작품을 보다가 또 재덕 씨 음악이 네네. 노래가 예. 나와서 그게 각시였나요? 네, 각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누가 부른 거야?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게 네네. 재덕 씨라고. 네네. 자,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한국적인 네네네. 요소들을. 사실은 그 한국에 락 하시는 선생님들 네. 뭐 전인권 선생님이나 뭐 네. 산울림 이런 김창완 선생님 이런 분들의 곡들을 들으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내적 그 감성이 어떤 것이가 분명 한국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네.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걸 춤으로나 네. 모든 예술로서 표현하려는 그런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음악을 본인이 그럼 노래로 막 따라 부르기도 했겠네요. 네네. 어렸을 때로 막 초등학교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죠. 네, 그죠. 국민학교 때. 네네네. 국민학교 때 근데 이제 제대로 관심을 가졌던 건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락 밴드 같은 것들을 했어요? 관심을 갖고 공연도 좀 했었고 왜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서는 춤추고 학교에서 하교했던 춤추다가 저 다른 데서는 좀 막 기타도 같이 만져보고 막 노래 불러보고 한때 엑스제팬이 막 유행일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반대로 또 넥스트가 또 엄청 유행을 신해철 들어오신 신해철 선생님의 그런 음악들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음악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럼 춤도 엄청 그때 춤이라는 건 막 브레이크 댄스, 스트리트 댄스 아니에요. 같은. 스트리트 댄스였던 거죠. 막 댄스 저희가 보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이상의 그 다음부터의 그런 뭐 듀스 뭐 그런 춤을 막 출 때였었어요. 그런 걸 한편으로 열심히 몸으로는 따라하면서 네네네. 또 노래는 또 노래대로 네네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정규 음악 교육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아닌 거네요. 네, 맞아요. 저 사실 그 어머님이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음악을 하셨었고 그리고 저희 그 가족들이 음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사업하시기 전에 쿵우 사범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쓰는 것도 좋아했고 음악을 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머니께서 뭐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어릴 때는 작곡도 가르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작곡 과외도 받고 화성학도 조금 저희가 그 기본 코드들 같은 거 뭐 서스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그먼 이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유복하고 그 예술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 특히나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결정을 하는 과정의 갈림길을 선택할 때가 대학 진학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무용과를 갔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서 잠시 음악과는 멀어졌던 건가요? 아니면 네, 맞아요. 나는 이제 좀 네네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는 정말 뭐 무용 영상만 보고 한 진짜 3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3, 4년 정도는. 원래 이렇게 약간 하나의 예, 거기에 완전 빠져서 엄청 예민하게 들어가는. 네. 네. 그러면은 제덕 씨는 지금 무용에 완전히 그 올인을 해서 연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창작자로서 안무를 구상하고 본인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그냥 본인이 음악을 만들기 맞아요. 시작했던 맞아요. 거예요. 네네. 제가 언젠가부터 그 기본 음악 편집 프로그램으로 네. 그런 것도 편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집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다음부터 그때는 뭐 압구정에 미디앤 사운드 건물이 있을 때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한 대학교 한 4학년 네, 그때부터 바로 미디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공부를. 네네네. 직접 큐베이스를 배우다가 당시에 제가 이제 전문사 1학년 될 때 그때쯤에 한예종 네, 전문 1학년 될 때 졸업하고 1학년 될 때쯤에 네. 뭐 괴물 뭐 컴퓨터 맥 프로가 막 나왔다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빨리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로직 프로로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 평소에 완전히 이렇게 그런 걸 무슨 스타일이냐? 오타쿠라고도 한때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그 정도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도 훅 빠져나와서 네네. 할 건 다 금방 또 하고. 빠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돼요. 네. 네. 그 제가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을 예예. 한번 그게 뭐였죠? 예약이었나요? 무학이요. 무학. 네, 무학이요. 무학을 가지고 다시 리컴포즈 하듯이 네, 작업한 게 있었죠. 사실 그게 리컴포즈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을 어느 정도 듣고 그걸 다 들을 수도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듣고 제가 영향받은 영감을 받은 네, 그 감성적 재료로 저 나름대로 다시 풀어 나갔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되게 놀라워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직관으로부터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걸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네네네. 네, 예를 들자면 뭐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정중동이라는 걸 많이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그러면 한번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 피치카토를 이용하고 중음은 뭐 검은고의 중음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음은 비올라의 하이를 한번 이용해 볼까? 그래서 똑같은 음을 도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네네네. 그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얻어지는 그런 감흥이라 그럴까? 인스피레이션, 영감 이런 것들은 일단 노트로 기록을 하나요? 텍스트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막 노트로 막 기록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간에 그런 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기억을 해놨다가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시도를 해봐요. 기억을 기억해놨다가. 네. 네. 놀랍네요. 그러면 악보 작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사실 뭐 피아노를 너무 이제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악보를 잘 볼 수는 없어요. 4분음표밖에 못 보겠죠. 8분음표랑요. 그래서 악보 작업은 사실 이제 미디를 하기 때문에 미디는 사실 공시적이잖아요. 바로바로 하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그냥 미디로 메트로놈 켜고 쳐보고 들어볼 수 있으니까. 또 악보로 전환되니까. 네네, 그렇죠. 로직의 장점이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거침없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그냥 이렇게 소리를 만져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좀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바로 적용하는. 실제 공연에. 네네, 맞아요. 보통 음악가들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게 많아서 못할 것 같은데. 네네. 안무도 저는 그래요, 사실. 안무도 직관적으로 생각나는데. 그럼 그것도 노트를 안 하세요? 네네. 거의 사실 왜냐면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동작 빨리 주고
줘보고 이거 다 이걸로 바꾸자 해서 다시 또 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작품이 뭐 어떤 파트와 어떤 파트를 그 나눠지지 않고 처음부터 짜요. 네, 그러다 정말 뭐 어떤 여기에 맞는 파트가 저 뒤쪽에 파이널 파트가 괜찮은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작품을 짜기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네. 시작이 반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저한테는. 네. 굉장히 신화위적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한국적인 맞아요. 어떤 네. 직관적인 거를 되게 직관적인 부분에 되게 의지를 해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나온 대답이 그때 당시에 존경하던 어떤 뮤지션들, 락 뮤지션들이나 당시에 그런 사람들 걸 굉장히 이렇게 듣고 많이 따라하기도 했다. 네네. 그건 이제 대중음악 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전통음악 쪽으로 다시 오면 네네. 그런 면에서도 또 한국적인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제덕 씨 음악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전통음악. 네네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왜 TV에서 많이 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되게 선생님께 정말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학생일 때,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한 친구의 작품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솔로 작품을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만드신 이상은 선생님께서 달빛하신 강산꽃마루에 그 있잖아요. 장산꽃마루. 장산꽃 강산이 아니구나. 제가 그 곡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분명 영어로 시작을 하고, 네, 영어로 시작하잖아요. 네, 나레이션으로요. 맞아요. 영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분명 악기도 이게 지금 동양 건가 한국 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어떤 내적인 것이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제가 거기에 큰 영향을 사실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듣고 예전에 항상 제가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 건데 신해철 선생님의 그 모노크롬이라는 앨범 그 신해철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그 테크노틱하게 그렇죠. 되게 만들었던 그 앨범과 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게 저한테는 큰 융합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다음 이후에 제가 그런 작품들을 시작을 하고 다크니스 품바 같은 작품들이 잘 되고 해외 공연을 갔는데 바로 그 마니잘레스에서 선생님께서 바람곳으로 오셔서 공연을 하신 거죠. 참 이렇게 또 네네네. 인연이 계속 또 이런 있었군요. 인연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인연과 제덕 씨의 그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네네. 최근에 작업한 음악이 쾌지나 칭칭나네. 네, 맞습니다. 이야, 또 이거 우리 쾌지나 칭칭나네 민요를 제가 사실 이런 국악곡들을 할 때 저 원래 10년 전부터 저하고 함께 다크니스 품바라는 작품을 시작한 윤석기라는 판소리꾼이 있어요. 네, 석기군하고 항상 많은 그 작업을 하면서 같이 탐구하고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좀 쉬기도 했었고 했는데 요번에 이 쾌지나 칭칭나네를 그 친구하고 다시 또 작업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제가 잠깐 부르지만 전체적인 걸 부르는 사람은 그 소리꾼, 그 판소리 소리꾼 윤석기 씨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운드는 제가 다 만든 거죠. 일체 어쿠스틱이 거의 없이. 네네네. 다 집에서 다 그 미디 작업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 점이 또 굉장히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이것이 현대성을 증거하기도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덕 씨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음악적인 이 작업들이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김제덕 씨가 민요에 의한 작곡을 하신 거죠. 네. 윤석기 씨가 노래를 부르고 김제덕 씨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뭐랄까요, 이렇게 은밀하게 잠입해 들어오는 이런 매력이 있는 쾌지나 칭칭나네를 듣게 될 줄 몰랐는데 굉장히 그 묵직하면서 요란하지 않으면서 은밀한 매력이 있다.
감사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신 분이 아니면 안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뭐라고 그래요? 쾌지나 칭칭나네가 계속 깔리면서. 네. 네. 그 제가 사실 이 쾌지나 칭칭나네가 어떻게 자다가 쾌지나 칭칭나네를 한번 재밌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 네. 를 생각하고 먼저 베이스를 쾌지나 칭칭나네를 처음에 베이스를 만들어 놨었어요. 음악을요. 네. 그리고 이제 석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에 판소리를 넣을 거면 춘향전에서 사또가 춘향이하고 어떻게 그런 걸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수청을 그런 달게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오히려 이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이 흥과 차라리 이거를 같이 매칭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석기가 말을 해서 그러면 그 장면을 그럼 넣자 해서 그 장면을 넣은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목적은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이 언어를 이 음과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원래 처음 목적이었었어요.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게 있는 거네요. 네. 사실 제가 그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제가 되게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이런 종류의 음악이에요. 예. 그걸 좀 더 약간 음악적인 용어 이런 네. 걸로 좀 중요시하는 포인트들, 뭐 리듬, 음색, 네. 뭐 사운드 네.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무 현란하지 않고 그래서 하이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판소리하는 윤석기 군도 엄청난 저음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중저음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사운드를 녹음해 놓으면은 EQ를 네네, 되게 그쵸. 많이 만지네요. 네네, 많이 만지고 있어요. 많이 깎는 편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로우 패스라든 하이 패스라든 이렇게 네네네네. 그쪽을 상당히 많이 만져놓고. 예. 사실 제가 톰요크 그 라디오에 대해 톰요크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톰요크가 그 하고 있는 음악들의 내적인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그런 정중동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식으로 믹스하는지도 그리고 악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되게 탐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흉내내보고 네네. 작업을 해보고 네네. 바로 그러면서 맞아요. 어떤 걸 찾아내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되게 재밌는 것은 네. 홍콩 댄스 어워드에서 네네. 이 홍콩 댄스 어워드를 CCDC라고 부르나 봐요. 네네, 여기서 맞아요. 시티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 네. 제덕 씨가 안무한 장단이라는 작품이 네네. 안무상을 받은 게 아니라 네네. 아웃스탠딩 뮤직 컴포지션 맞아요. 앤 사운드 디자인. 네네. 와, 네, 이건 음악상을 진짜 받았습니다. 안무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사실 뭐 그 안무에 대한 거는 어쨌든 다른 상들 옆에 좀 있으니까 네네. 그 음악상도 받으면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음악으로 무용을 한다는 것이 그 어쨌든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약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해.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되게 제가 그냥 좀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제가 그 음악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잡는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저한테는 좋은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지금 쾌지나 칭칭나네나 방에서 특히 코로나 작년에 있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만들으셨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생산적으로 그 음악과 무용을 하면서 이런 특히나 외국 댄스 컴퍼니를 위해서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네, 맞아요. 몸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은 그 저희 나라에서 제가 저희 무용단으로 위해서 만드는 음악 스타일도 다르고요. 모던 테이블. 제가 해외에서 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해외에서는 조금 더 전통적 색채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라기보다 동양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코도 쓰고 얼후도 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미디 악기들이 또 한국 미디 악기들은 별로 없어서 그런 거를 통해서 동양성을 차라리 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음악들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 색채가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그건 왜 그러죠? 아무래도 제가 거기서 남기고 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국인으로서의 김재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 네, 개성. 네. 그리고 저의 무용 메소드 자체가 전통적인 색깔을 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자연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영향을 받아서 만든 동작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완전히 또 깨끗하게 같이 그 대응이 되게 맞추려면 좀 더 날것의 느낌이나 좀 더 전통적인 색채가 강하게 들어와야지 두 개가 매칭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그들도 그걸 되게 새롭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현대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전통의 현대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현대의 전통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현대적 사고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그래서 물론 제가 타이코를 쓰지만 그 옆에 예를 들자면 뭐 힙합의 쉐키 같은 사운드를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사운드 배합 비율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새로운 사운드로 들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두 개의 융합이 새롭게 들릴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섞였다 하나하나의 요소적인 것을 분간해내기보다는 네네. 그것이 믹스된 하나의 소리로 들리면서 네네. 새로움을 창출하는 거. 네네. 그러면 무용을 위한 그 음악에서는 네. 아무래도 반복성이 좀 더 많아야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지금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공시적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미디가 네, 음악을 들으면서 무용을 보는 것 또한 사실 공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용 음악이 오히려 베이스가 되고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네.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무용 음악은 조금 더 미니멀한 것이 좀 부각이 되죠. 네. 그렇죠. 예, 두 마디짜리가 오히려 뭐 8마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음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하지만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주가 되는 거고. 반주. 네, 춤이 오히려 노래가 되는 거죠. 아, 표현 네네. 이거 멋있다. 이거. 네. 춤이 노래가 되고 네네. 음악은 반주가 된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시니엄 자체가 오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재덕 씨가 만든 무용 음악? 네네. 오늘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아리아? 네. 이건 사실 전통곡은 아니고요. 조금은 제가 클래식적으로 풀어나간 음악이고요. 맨 오브 스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 중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곡이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곡입니다. 네, 제가 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작품에 사운드 OST를 만들어서 앨범을 냈었어요. 네, 거기에 1번 곡이에요. 네. 리믹스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성적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다른 세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여행지를 가서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음악을 끝내고 다시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와서 예. 재덕 씨하고 얘기하면 네. 뭐라 그럴까 막막하고 한결같아서 굉장히 여태까지 제가 만나봤던 많은 아티스트 중에 네. 굉장히 특이한 그래. 파동 네네. 그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다 실천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해버리는 스타일이구나. 네네네. 네, 맞아요. 고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궁리를 치거나 네네네.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대답도 빨리 해요. 심지어 생각도 안 해보고 대답해. 네. 그게 굉장히 본인의 특징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한 것 같아요. 성격도요. 생각하면 바로 실천해야 되는. 네네네. 그러면 네. 이렇게 자기 재충전을 위하거나 어떤 난 이제 다음 작품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 근데 제가 계획을 잡고 그런 시간을 만들진 않아요. 그냥 하는 거군요. 그냥.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브레이크가 생긴다. 그때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내고 살려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때 온 우주의 모든 그냥 정신을 그냥 다 끌어담아서 거기에 미쳐 있죠. 그러면 음악적인 걸 다시 돌아와서 네네. 음악적인 것에서 본인이 보통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할 때는 음악에서 나는 예를 들면 음악적 요소 안에서 네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즘은 질감인 것 같아요. 질감. 예, 요즘은 퀄리티, 질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트랙이라고 네. 하나요?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100가지 소리를 섞어서 한 음악을 만들겠다 했을 네네. 때 그 100가지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네네. 최종적으로 빠지는 것에서 질감을 만드는 네네. 그걸 보통 마스터링이요. 마스터링이라고 네, 하죠. 마스터링이요. 그럼 마스터링도 본인이 하세요? 네네. 마스터링 그 네네. 툴을 가지고. 네네. 대중 음악 같은 경우는 대중의 귀에 그 시간 그것도 엄청 대중의 귀에 네,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돈을 주고 마스터링을 해야죠. 네, 만약 제가 상업 음반을 한다면. 네, 요번에 사실 7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가사가 들어간 앨범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마스터링을 직접 다 맡겨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번에 상업 음반 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믹스부터 같이 편곡부터 믹스, 마스터링까지 다 같이 들어갔어요. 워낙에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남한테 의뢰를 했다? 네, 의뢰를 했어요. 전문가한테. 네, 피아노 코드도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모든 트리트먼트를 막 하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그냥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완전히 대중음악이기 그럼 때문에. 대중음악의 어떤 프로듀서하고 함께 작업을 네, 했다?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대중적이에요? 엄청난 대중적이에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부예요. 공부를 네. 발매를 해요? 공부를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그 돈을 지불해서 탐구를 할 만큼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그 구분점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돈을 줘서라도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은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중곡이다 보니까 완전히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곡이에요. 네. 가사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네. 구분을 한다는 것이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을 그렇게 사람들은 나뉘어질 수 있는 건가요? 대중이라고 말하는 그 불특정 다수와 네. 예술, 네. 관객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눠질 수 있는 거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들었을 때 좋다고 하는 거는 관습성이 있잖아요. 네. 저런 것도 좋은데 이걸 들었을 때 이것도 좋다고 느끼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여러 그 준비도 필요하고 물론 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준비가 필요하지만 사실 순수예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공연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대중예술은 저절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저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연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발매를 한번 네. 해봤다. 사실 제 생각이 아닌 거죠. 네. 프로듀서하고 대화하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 네. 사실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만든 음악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시도해봤다. 네네. 그러면은 제덕 씨는 예술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까지 가네요. 네. 예술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소함이 가지고 있는 그 값어치. 새로움, 네. 경험.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예술가들은 혹은 지혜로운 예술가들은 그러한 생소함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나 네. 거기 참여자들을 네. 완전한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는 네. 긍정적으로 주는. 긍정적으로. 네, 주는. 이것도 중요하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무를 할 때 창의성과 네. 안무를 할 때 이렇게 동원되는 어떤 요소들과 네네. 음악을 만들 때 동원되는 어떤 창작적 요소들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작품에 따라 갖고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같이 매칭을 시켜보자. 네. 이번엔 좀 다르게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몸으로 퍼포먼스 할 때 하고 네, 가끔 노래도 하잖아요. 네네네. 노래할 때 하고 네, 어느 때 더 자유도가 높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노래를 한다는 거를요, 그 무용을 하면서부터 무용을 이제 오래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용도 몸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사실 목으로 춤을 춘다가 저한테는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잘 불러야 된다라는 기준이 조금 무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하고 있을 네, 때도 무용을 잘하는 게 노래를 잘하는 건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럴 수 있죠. 연상이 소리를 띄워놓고 그게 마치 댄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네네.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네. 야, 이런 점은 너무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마디마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감성들이 나올 수 있고. 네. 본인의 목소리는 본인이 좋아하세요?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뭐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좋게 느끼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 때는. 네. 네. 노래할 때하고 이렇게 말할 때하고 네. 노래할 때 굉장히 한국적 감성이 훅 묻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떠는 것도 굉장히 한국적이고 네네. 한국 음악적인 요소들이 네네. 의식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더 어울리겠다? 아니 이 곡에 어울리겠다. 이 곡에? 네네. 어. 뭐 너의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하지만 이 곡에서 그냥 너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전을 만들죠. 네. 본인이 프로듀싱을 네네. 자, 노래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곡으로 직접 부른 노래인데요. 모놀로그, 독백을 하는 독백인데요. 네. 이번 곡이 조금은 가장 최근 곡이고 저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네, 이번 곡이 가장 이번 연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런 마이너틱한 느낌과 부드러운 질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거의 마지막에 만든 곡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작년인 거죠. 네. 이번 연도가 아니죠. 벌써 작년이네요. 네, 작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만든 곡이에요. 이 곡은 좀 특별한 건 카운트를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곡은 확실하고요. 네. 박자가 좀 다른 박자. 네네. 네. 호흡에 따라. 네, 뭐 1, 2, 3, 4, 5, 1, 2, 1, 2, 1, 2, 3, 4, 5, 6, 7, 8, 9, 10이 한 마디예요. 자,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네. 모놀로그 김재덕 씨가 노래합니다. 네, 모놀로그 김재덕 씨가 노래하고 곡도 다 본인이 반주까지 만들었는데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없던 얼굴과 네. 서로 네가 너는 뭐냐 하면서 막 우리가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봐도요. 그 장면을 그냥 그렇게 가사를 쓴 거예요. 나와 내가 막 너 뭐냐 서로 네가 너는 뭐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냥 아쉬울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작은 의미를 담고 그러다가 막 나르시시즘으로 가면은 야, 너 너무 잘생겼다 이러는 거.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기도 하는 거네요. 네네. 자, 어느덧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다음 프로젝트를 항상 이제 이 시기가 봄이면은 조금 잦아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공연 예술계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안무 쪽에서 예.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나 네. 하고 싶은 그런 세계, 네네. 또 음악 쪽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작업하는 것과 그리고 중반기에 LG 아트센터에서 다크니스 품바라는 제 작품을
공연하는 거. 또 다시 하는 거. 네네네. 그걸 또 너무나 좋게 그렇게 1시간짜리를 그대로 LG 아트센터에서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그 두 가지가 있고 사실 요즘은 제가 이런 음악 생활을 좀 하면서 네. 좀 느꼈었던 거는 보이면서 들으면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개념을 또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이어, 그러니까 눈과 귀라는 거 무용에서 볼 때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공연을 더 한번 극대화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아이어 콘서트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었던 음악들을 차라리 정말 앨범화 시키는 음악들을 어떤 하나의 주제로 가되 거기에 이제 저희 무용단으로 저희의 무용단으로 무용으로 춤을 추는 직접 그래서 현대 무용 공연이지만 이게 어떻게 좀 더 콘서트처럼 음악 콘서트 같으면서 정말 작품적인 무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시각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것이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것이 꼭 음악 콘서트를 보러 온 것 같지만 또 이것이 알고 보면 현대 무용이라는 그런 기분을 주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놀랍네요. 우리나라 예술가 중에 이렇게 안무와 무용과 음악을 번갈아 뛰면서 생산성이 좋은 그런 창작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 현대 안무가면서 국제 무용제에서 음악상을 받은 사람도 처음인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음악 들어보시고 노래 들어보시니까 아마 굉장히 새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여시야문 이동관을 통해서. 네. 음악계에서도 함께 작업을 좀 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재덕 씨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영광입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영광입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댔습니다. 네. 꼭 합시다. 네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재덕 씨와의 유쾌하고 재밌는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추천해 주실 곡은요? 제 곡에서 추천을 한 건가요? 네, 지금 이 순간에 딱 듣고 싶은 어떤 이거 틀면 되겠다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아르케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시점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곡은 전체적으로 들으면 전혀 동양성이 없지만 사실 그 내적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 내가 찾게 되는 것이 이 자연이고 이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곡이에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아르케가 원래 그 라틴어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한국말로 시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 앨범에 아르케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내가 어떻게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지점? 네네 어떤 그 지점이 시점. 내가 자연을 연상하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그 무의자연이나 네, 그 중용이나 이런 정신 세계를 네, 네. 바탕으로 만든 서양적 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은 우리 동양의 도에 두나 네네. 음악의 방법은 다 서양 방식으로 좀 만든. 네네. 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사유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면서 개념을 만들고 실천하는 정말 보기 드문 자유를 지닌 자유의 정신, 청년 정신을 지닌 음악가, 예술가, 안무가 김재덕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음악신에서도 아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